예, 헤드라인 뉴스는 트럼프가 DMZ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하루 종일 썰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DMZ에 갈 거다, 남북미 깜짝 회담이 뭐 이뤄질 수도 있을 거다, 뭐 아니면 뭐 종전선언 이뤄질 수 있다, 뭐 별의별 썰들이 마치 팩트인 것처럼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트럼프 그 대통령이 와서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부분만 확인을 해줬고 정부에서 밝혔죠. 그리고 나서 이제 DMZ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까지만 나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합의가 됐었다라는 것이 이제 장 막판에 그 보도가 있었는데요. 국회 정상화가 약간 오보였었나 보죠. 합의는 했지만 합의문을 바로 폐기했다. 약간 예전에 북한과 미국 간의 만남 과정처럼 보여지네요. 만나자고 했다가 합의를 했고 합의를 파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마치 좋은 협상의 사례인 것처럼 계속 반대가 또 돼서 그렇게 됐군요. 이게 과연 정당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봐야겠죠. 국회 정상화가 돼서 추경안이 통과가 되어야 또 민생경제라든가 아니면 또 중소기업, 벤처 그리고 대기업들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샌드박스 규제 관련한 내용들도 있고 좀 빨리 통과돼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오늘 국회 정상화된다고 하니까 첨생법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첨생법은 이거 말고도 조금 갈 길이 멀어요. 예, 그거는 그 시민단체에서도 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 길이 멉니다. 그거는 그 국회 어디죠? 상임위원회인가? 하여튼 거기도 통과해야 되고 좀 갈 길이 멉니다. 청생법 뭐 기대감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경제면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경제면 중요했었던 내용은 탈원전 기술 유출의 역습, UAE 원전 정비 반쪽 수주만 받았다. 그 내용이 헤드라인 뉴스로 찍혀 있고요. 원전 사고, 한빛1호기 사고는 인재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청신호. 카카오뱅크 김범수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했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 방문, 직원들과 점심 식사했다. 직접 비전자 계열을 좀 챙기겠다라는 의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지주의 무디스 신용등급 A1. 오늘은 또 우리 종금이 또 하루 종일 또 핫했죠. 지금 그 내용이 여기에는 없네요. 지금 이렇게만 보자면 헤드라인 두 개가 원전입니다. 원전 관련주도 눈여겨서 한번 볼 그런 이유가 생겼네요. 경협에 대한 내용은 딱히 뭐 별다른 내용 없이 딱 저거 두 가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볼 때 가능하면 이제 포탈 사이트에서 보실 때는 양쪽을 다 보시는 게 좋죠. 네. 다음 쪽입니다. 수출 1호 바라카 원전 정비사업 수주를 했는데 이게 좀 반쪽짜리다. 전체적인 정비 수주를 받은 게 아니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끊이지 않는 효성 탈세 의혹,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내용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가 아니죠. 한 2-3일 됐죠. 황교안 그 한국당 대표의 아들 KT 입사 논란. 그게 뭐 토익 점수가 낮은데도 뭐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 그 청년 무슨 연합인가요? 거기에서 고발을 했어요. 토익 점수가 낮은데 어떻게 입사한 것이냐 확인해 달라라고 하니까 사실 900점인데
그냥 좀 그 묘사하는 과정에서 적은 점수로 그냥 표현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KT랑 엮입니다. 자꾸 KT가 엮여요. 입사 비리 관련해 가지고 계속 엮이고 있어서 뭐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상태죠. 저점은 28,000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삼각수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KT야말로 5G 그 통신 관련주에 정확하게 따지면 대장이죠. 대장주입니다. 지금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나머지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네네네. 요렇게. 오전에 링크를 직접 보여드리기는 했었는데, 잠깐만요. 요거죠, 요거. 특징 세터. 오늘의 증시 일정. 요걸 볼까요? 요렇게. 여기 아닌데? 기사가 밀려가지고 어디 나오지? 증시 요약 이걸 봐야 되나?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뉴스 여기서 볼까요? 시황 전략 종목 쓰고 이쪽이 맞겠네. 저도 이렇게는 안 봐가지고 딱 그 시간에만 항상 확인을 해가지고 솔직히 메뉴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어디 게 있겠죠? 특징주, 기술적 분석 특징주, 투자별 매매 동향. 오장 섹터 동향. 이거 뭐 어쨌든 오늘 상황 그냥 이걸로 보죠. 그 인포스탁 뉴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어떤 부분이 섹터가 이슈가 됐는지 매일경제죠. 매일경제 증권, MK증권입니다. 여기 뉴스에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어요. 강세 섹터와 약세 섹터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죠. 이 약세 섹터들을 오히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약세였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순환 테마가 오면서 다음번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하거든요. 항상 강세인 게 없고 항상 약세인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약세 중에서도 뭔가 이슈를 탈 만한 거, 그런 걸 잘 고르시면 되겠죠. 눈에 띄는 것들이 보이죠? 보안주 계속 뭔가 이슈를 탈락말랑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엮여 있습니다. 5G, IoT, 보안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엮여 있죠. 결국에는 5G 테마가 한 번씩 돌면서 순환매가 올 거고 그 다음에 보안주도 돌 거기 때문에 오늘 약세였다? 그럼 주가가 내려갔을 거잖아요. 그러면 또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원전과 보안주와 경협주, 그렇게 보겠습니다. 모바일 솔루션이라든가 항공, 저가 항공사, 그리고 육계, 그리고 뭐 LCD 제조, 아프리카 돼지열병 쪽이 약세였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보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오늘 강세였던 것은 남북러 가스관과 남북 경협 강관업체. 서울 내에서도 목동 쪽이었나요? 붉은 수돗물 사태가 생기면서 강관업체들이 영향을 받았죠. 남북경협으로 이어질 줄 알았던 SOC 사업들, 작년 철도 사업과 그리고 그 이제 터널 사업, 그리고 도로 사업, 도로 기반 시설 사업들, 이제 대한민국 7, 80년대에 그 성장을 주도했었던 1차 산업들이 국가 SOC 사업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성장이 예상이 됐었는데
남북 경협이 이제 좀 늦어졌죠. 북한 측의 불만도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왜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느냐? 일단 우리 공사하기로 한 거, 그리고 삽뜨기로 약속한 거, 그거 해야 될 거 아니냐? 맞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비핵화, 그러니까 전면적인 비핵화라는 부분에 막혀가지고 지금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거라서 북한 입장에서도 아마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관련한 사업들이 다 튀었다가 도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약간 반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강관, 지금 수도관이 우리나라 전역에 깔려있는 그 수도관이 지구를 반바퀴 정도인가를 돌 정도인가요? 지구 반바퀴라고 하나 한 바퀴라고 하나, 어쨌든 굉장히 긴 정도의 길이를 깔아놨대요. 근데 그거를 전부 뜯어가지고 다시 이제 고쳐야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 못하겠죠. 하나씩 뜯어가지고 고치고 뜯고 고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지자체들이 왜 연말 되면은 옛날에는 왜 쓸데없이 왜 도로 뜯었다가 다시 붙이고 보도블록 다시 깔고 왜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거를 할 때가 아니라 저 수도관을 뜯어가지고 하나씩 고쳐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거를 매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저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 속도보다 노후화의 속도가 더 빠르답니다. 근데 저 공사의 전국적인 규모가 4대강급이래요. 4대강도 돈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 정도의 SOC 사업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예, 사실 관광업체들이 지금 튀고 있는데, 본격화하게 되면은 저기도 사업이 꽤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대강 사업할 때는 이제 건설회사들이 호황을 누렸었는데, 저 관광업체들이 당분간 SOC 사업들로 인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이런 그 수주 계약을 많이 따지 않을까.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회사들이 좀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슈가 아닐 것 같아요. 4대강도 꽤 오래 갔잖아요. 한 1년, 2년 정도 흘러갔었던 테마였기 때문에 4대강의 흐름을 잠깐 한번 볼까요? 4대강이었나요? 예, 4대강 복원으로 되어 있는데, 4대강 복원이 결국에는 예전 4대강 테마입니다. 대표적으로 이화공영이 있었죠. 요게 예전에 언제였죠? 잠깐만, 2017년에서 4년 빼니까 2013년, 14년 요 정도인가요? 아마 4대강을 했었던 당시가 여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한 1,000원에서부터 5,000원까지 주가가 5배 상승했죠. 뭐 그 이후에는 뭐 다른 것 때문에 또 오른 거라서 2013년, 4년 그 정도를 좀 눈여겨보겠습니다. 뭐 여기는 자연광역 감자를 했고요. 우원개발 2013년, 4년 여기죠. 지금 주가가 대략 2,000원에서 8,000원까지 4배 성장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특수건설 요것도 2013년, 4년 요 정도죠. 웬만해서 이걸 관련해 가지고 엮이면은 50에서 100%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또 웹스, 해인도 그렇죠. 2013년 3,000원대에서 대략 한 5,000원대까지 주가가 다 반등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강관 사업들, 강관 이제 스테인레스 그 스틸 파이프죠. 동양 철관이 완전히 지금 저점에서 한 번 반짝 오른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또 하필이면은 SOC로 그 남북 그 가스관 사업에 연결되어 있던 관련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주가가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만약에 이제 주가가 한번 튀었는데요. 직선을 타고서 그냥 쭉 튀었죠. 요렇게 이제 튄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갈까요? 이런 건 또 무리한 거죠. 저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추세선을 이렇게 그리고 추세선을 한 번을 깰 겁니다. 추세선을 한 번 깨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엇 파동 1파가 나와요. 그러려면 아마도 그 흐름이 120선이나 60선 그 정도까지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이 종목은 한 1,300원대, 1,300원 중반대, 1,300원 초반대, 중반대 그 정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그걸 또 깬다? 1,200원대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번에 이 모멘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1,300원대에 매수를 해서 1,200원대로 진입을 할 때 이제 손절을 하시든가, 아니면 1,300원대까지 안 내려오고 한 1,400원대까지만 조정을 받고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는 추세선 하나 그리고, 상승하는 추세선 다시 그려서 올라갈 때 거기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관종들이에요. 요런 것들 가지고 있다가 그 리딩 할 때 이제 드리는 겁니다. 하이스들 똑같이 생겼죠. 패스하겠습니다. 주초에가는 한번 튀었어요. 얘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있죠. 요건 뭐 그렇게 거래량이 많고 저점에서 충분하게 매수되어 있는 흐름도 아니고, 거래량 자체가 적어요. 거래 대금이 6억밖에 안 됩니다. 이거 시가총액 자체가 3천억인데 하루 거래 대금이 막 5억, 9억 뭐 요거밖에 안 돼요. 지금 큰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UST도 차트가 지금 똑같이 생겼죠. 자, 이제 주철관 빼고 요거 동양철강과 하이스틸, UST, 차트들이 다 유사하게 생겼죠. 그리고 상강 MNT 요것도 비슷하고요. 휴스틸 요것도 비슷하고, 세아제강 요게 아마 이게 방송인 땐가 어디서 뭔가 얘기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거래하셨던 분들이 있었다, 뭐 그 얘기를 또 하셨는데, 얘는 좀 달랐어요. 상장 이후로 상승 삼각형을 또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저 꼭지점 끝에가 이제 저 앞에 어딘가 있겠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지금 튀었어요. 이제 금요일에 튀고 오늘 한번 또 올랐거든요. 4% 정도. 이것 또한 아까랑 동일합니다. 만약에 이게 이 상태에서 그냥 쭉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요 라인을 깨면 안 되겠죠. 아마도 이제 옆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확 내려가지고 7만원대까지 내려와서 조정 끝내고서 다시 한번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상장 때부터 지금 여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바로 가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근데 급등하게 되면 따라가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을 뒤늦게 따라잡지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을 분봉해서 좀 확인하시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현재 흐름만 봐도, 오늘 흐름만 봐도 74,0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구간이었죠. 69,000원 정도에 보이네요. 71,000원 정도. 아마도 요 정도까지 내려와야 정상적인 거래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가버린 겁니다. 가버린 것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마세요. 액면 분할 있었던 금강공업은 조금 또 다르죠. 이건 또 저점에서 지금 다시 올라가려는 흐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코세는 좀 튀었던 종목인데, 이제 문자로 거래하는 방법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문자가 오면 그냥 냉큼 사서 한 1%, 2% 정도 수익 내고 나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계속 문자 와요. 좀 불안합니다. 뭔가 팔아야 되는데 급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2,300원 위로 사서 2,300원이 깨지면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추세가 하락으로 가고 있죠. 이제 지속적으로 팔고 싶은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더 사고 싶은 사람들이 강한 수급을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2,300원과 400원을 돌파해야겠죠. 이런 구간에서는 또 불안한 구간입니다. 전에 이제 돌파 자리 잡았던 걸로 보자면 1,800원 넘어갈 때 거기서 샀어야겠죠. 요런 데서 사서 1,800원이 깨질 때 손절이었다. 그러면 이제 요런 거 40% 정도를 노려볼 수 있겠죠.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1,800원이 깨지더라. 그럼 거기서 그냥 과감하게 자르면 됩니다. 왜냐면 최대한 1,800원에 붙어서 샀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손실이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 회사가 무슨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무에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2019년과 20년에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뭐 큰 사업을 앞두고서 뭔가를 했거나, 아니면 무슨 IR을 했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서는 그냥 당장 이것만 봐서는 주가가 올라야 되는 이유가 없는 회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경협주 한번 볼까요? 뉴스는 여튼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요거 어디에서 보는지를 못 찾겠네.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거 알려주고 싶은데.
내일 해드릴게요. 오전에는 그 카톡방마다 막 그냥 무분별하게 복사되는 거 있어요. 막 오늘의 뉴스 막 이렇게 해서 그거 그냥 마음대로 퍼오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거를 방마다 보면 이거 그냥 싼 거네 하고서 이렇게 막 쉽게 복사해가지고 가져다 쓰는 건데 MK증권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더 정확하게는 인포스탁이라는 회사에서 주소를 띄워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주소를 그렇게 복사해가지고 갖고 오면 하이퍼링크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침에 들어와서 보시면 링크가 다 살아있어요. 요건가? 아니네. 이것도 링크인데. 오늘의 정실전 요건가? 요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밑에 오늘 무슨 뉴스다 라는 것이 밑에 다 떠 있어서 그걸 딱 누르면 이렇게 뉴스로 딱 이동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굳이 카톡방에서 무분별하게 복사되는 그 내용을 따라 보지 마시고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올라오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어디 있겠다? 네,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오늘 오전 기사로 아마 떴을 거예요. 지금 15시까지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떴을 거예요. 24일 9시 24일 8시 23일 그러니까 여기쯤 있겠네요. 24일 네. 오전에 출근하시면서 뉴스 보시기에는 이걸 다 보시기에 또 너무 많잖아요. 그 MK증권 딱 들어오셔서 아침에 뜨는 종목들 여기 있네요. 오늘의 이슈 및 섹터 스케줄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딱 눌러보시면 요거는 일정이구나. 요거 말고 증권사 추천 종목 이것도 아닌데 여기 있다. 개장 전 주요 이슈 정보 요겁니다. 요거 8시 정각에 올라오는 거 요거죠? 요거 아시죠? 요거 보니까 알겠죠? 요렇게 복사해가지고 와, 내가 엄청난 정보를 줄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복사해주잖아요. 요거 느낌 모르세요? 요 느낌? 내가 요렇게 요만큼만 해서 복사해서 보여드려 볼까요? 요렇게 올라오잖아요. 가만 있어봐. 요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제 보니까 뭔지 알겠죠? 요거. 근데 그게 이렇게 텍스트로만 복사가 된다는 거예요. 카카오톡에. 근데 이걸 눌러서 볼 수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요거를 즐겨찾기 해놓고서 보시면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오늘 주요 이슈 아침에는 뭐가 이슈가 있었을까 쓱 보고요. 저거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거는 패스하시면 돼요. 이거 뭐야? PMI 제조업 지수 나 이런 거 잘 모르겠어. 이러면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냥 딱 알만한 거 같은 것만 혹은 내가 관심 있는 거 같은 것만 눌러보시면 돼요. 신세계 호텔신라 불황 모르는 고 ROE 주 이런 거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딱 누르면 기사가 딱 연결됩니다. 그럴듯하죠. 요런 기사를요 요렇게 복사해서 요렇게 이렇게 보내줘야죠. 그러니까 이거 텍스트만 쓸데없이 이거 줘봐야 그래서 헤드라인 제목만 가지고 온 거잖아요. 이거 의미가 없고 아침에 출근하시다가 이게 딱 보시다가 이런 게 있었어? 돈을 이렇게 잘 벌고 있었던 거야? 이러면서 관심이 이제 생기면 쭉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카톡방에다 이렇게 주소를 넘겨주고 그렇게 해야 이제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집단지성으로 가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차트도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서로들 상의를 하는 거죠. 자, 호텔신라가 지금 기사에 떴는데요. 이거 지금 21선 위에 있네요. 지금 사가지고 21선 깨지면 한번 팔아볼까요? 21선에 딱 붙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래를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제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또 오늘 흥미로운 게 뭐 있었을까요? 이거 분명히 오전 8시의 기사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오늘 튄 게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코오롱. 이번 주에 인보사 임상 재개 자료를 미국에 제출하겠다라는 이야기 있었죠. 요게 장중에 누가 얘기하신 거를 슬쩍 봤거든요. 티슈진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저게 좀 잘 돼가지고 좀 탈출하신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서로 나누시던데
코오롱이 이제 국내에서 좀 어려워지니까 그냥 전공 돌파하겠다. 예. 이제 미국에서 인보사를 임상을 통과를 해가지고 거꾸로 한국으로 들어오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거 오늘 관련주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코오롱 티슈즈는 정지돼 있지만 코오롱 안 움직였네요. 이거는 뭔가 그 효과가 나와야 그래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휴온스 보톡스 출시했답니다. 휴온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뭐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지만 이것도 괜찮네요. 예, 5일선, 21선 골드크로스를 낸 상태에서 저점에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보자면 하락이에요. 예,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단기로 보자면 요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사서 한 6만원까지 한 3-4% 예, 그런 거는 가능한 또 구간이 됩니다. 이 뉴스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이걸 얻었잖아요. 아침에 이제 보면서 이제 그렇게 쓱 보고 쓱 고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수출이 7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유력하다. 지금 계속 그 수출이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개선되지 않으면 외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다 개인이 받고 있죠. 뭐 정치면, 국제면 이런 것들은 빼면 될 것 같고 오늘 그 얘기는 없네요. 그 장중에 그 얘기가 나왔었죠. 트럼프가 여기 있네요.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발표. 요것 때문에 오늘 5G 관련주가 또 한번 튀었죠. 잠깐. 요런 것들을 미리 캐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뉴스를 보고. 그러니까 이거 제목만 보고서 그동안 저게 뭐야? 그러셨을 텐데 아침에 들어와서 아니면 이 주소를 주세요. 이 주소를 이제 아침에 좀 부지런하신 분이 딱 이제 올려요. 자, 오늘의 주요 이슈입니다. 자, 보세요. 옛날에는 신문을 갖다 줬어야 되는데 얼마나 편해졌어요. 신문도 그거 다 한 장 한 장 펼쳐가지고 갈무리 해가면서 그 밑줄 쳐가면서 공부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 다 밑줄 쳐줘가지고 링크 딱 해가지고 정리 이렇게까지 잘 돼 있는데 이거 주소 하나 갖다 주면 신문 배달이에요. 얼마나 편해요. 그냥 한 사람이 신문 배달만 하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신문을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왜 장중에 여러분들이 받는 뭐 찌라시 막 이런 것들 무슨 의미예요? 이 뉴스 여기 다 들어있는데 오전에 오늘 무슨 뉴스가 있겠다라는 걸 여기 좀 다 예측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자고 있는 동안 어젯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나 그런 내용들도 여기 좀 다 있습니다. 여기 있네. 우리금융 카드 종금 자회사 편입 의결 1.6조에 인수됐다. 이거 장 시작하자마자 우리종금 튀었잖아요. 요거 따라잡았으면 망했겠지만 여튼 시작을 그냥 바로 여기서 하면서 17.83%까지 3%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그 전에 왜 그 얘기 했었죠. 1% 수익 내는 방법. 그런 거죠. 이걸 가지고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이 이제 8시에서 9시 그 사이시니까 요거는 한 손으로 이렇게 딸깍딸깍 하면서 볼 수 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데서 부담 없이 그냥 이런 쪽기사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종목 고르고 잘 모르겠다? 서로 상의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이러면서 서로 상의하면 됩니다. 자, 2년 뒤 수명 끝나는 동해가스전 해상 풍력단지로 변신한다. 오늘 이 기사가 저거랑 약간 연결되는데? 잠깐만요. 이 기사가 풍력 오늘 어쩌고저쩌고 했었던 그 기사랑 겹치는 것 같은데요? 그쵸? 풍력. 자꾸 지금 풍력, 그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그리고 또 추가 경정이 아마 통과가 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도 돈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CS 윈드를 보고 와야죠. 이거 지금 신고가 돌파 중이잖아요. 예. CS 윈드. 풍력 에너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거 지금 여기서 올라가면, 이거 지금 딱 돌파거든요? 요 앞에서부터 사실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39,000원. 사실 지금 사도 돼요. 4,000원 정도 손절 생각하고, 한 10% 정도 되는데, 좀 크다. 그러면은,
단기로 보자면 파동 3개를 그려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41,000원 조정, 41,000원까지 조정 받는 걸로 내일 아침에 바로 왜냐면 내일 상한가 칠 수도 있어요. 저 이거 지금 이 종목 전혀 모르는데 그냥 차트만 봤을 땐 그래요. 지금 얘가 어디냐면요, 지금 이 자리가 이 앞에 단기 파동으로 보자면 요런 자리예요. 바로 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7%짜리. 그리고 얘 여기서부터 장기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가 저점이죠. 저희가 고점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 한 3만원, 7만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거 CS 윈드를 내가 다른 거랑 예를 들어줄게요. KMW랑 예를 들어줄게. KMW 지금 CS 윈드 저렇게 보니까 차트가 높아 보이죠. 요렇게 봐야 돼요. 요렇게 지금 CS 윈드가 여기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저점이 5,000원인데요. 14,000원 빼기 6,000원 하면은 대략 한 8,000원이죠. 예, 그러면 21,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21,000원 여기잖아요. 가죠? 이런 겁니다. 이거 반대로 21,000원까지 가면은 70% 수익인데요. 우리 이거 이런 걸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 건 장중에 물어보지도 마요. CS 윈드 같은 거. 이거 자꾸 오르는데요. 10% 수익 났고요. 20% 수익 났는데요. 요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2배 안 나오면 안 파는 겁니다.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뭐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계속 오르겠다는데. 이건 상담할 가치도 없어요. 물어보지도 마요. 물어보지 말라니까 이거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CS 윈드를 다시 보면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갈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절을 어디서 할 거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4만원 깨지면 칼입니다. 칼. 4만원이 칼 손절이에요. 21선 깨지면 끝이에요. 끝. 완전히 그냥 여기 벼랑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5일선 매매일 것 같아요. 5일선, 11선. 그러니까 5일선 깨지면 팔고, 5일선 위로 안착하면 사고, 그렇게 반복하셔도 됩니다. 단기로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스윙으로 가져가겠다. 내가 한 5천만원 거래하는데, 그래, 뭐 밀릴 때마다 한 200만원씩만 사볼까? 라면은 그냥 사도 돼요. 그러고서 4만원 부근까지 내려오면 또 사요. 그리고 4만원 깨지면 칼 손절. 이러나 저러나, 단기든 장기든 중기든 4만원 깨지면 그냥 다 자르시면 됩니다. CS 윈드는 여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조금 모호한데요. 제가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저렇게 스튜디오 드래곤을 더 사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게 질문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졌어요. 이게 지침이 아직 정확하게 자본시장법 개정안만 줬고, 1대1 자문업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사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채팅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 아니 근데 내가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제 유튜브로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 물어봤어. 근데 내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슬쩍 언급했어. 그러면은 이건 된다는 거고,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더 사도 돼요라고 물어보면 그건 물어보지 마세요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정확한 방법을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저 좀 조금 답답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튼 지금 제가 요거 이렇게 방송하면서 제 관심 종목을 막 퍼주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장이 전반적으로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종목을 어디서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손실 보고서 파시면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막 내가 샀는데 막 뭐 마이너스 50% 막 나가지고 그때서야 고민하고 이제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전부터 어디서 팔아야겠다라는 것을 미리 정하면 뭐 자연스럽게 손절도 정해지고 뭐 수익 실현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더 정해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터틀 트레이닝에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고 저도 그런 책을 좀 읽고 싶은데
워낙에 제가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책을 보거나 제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터틀창만 지금 3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벌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버핏님도 그런 말씀 하시고, 또 뭐 터틀에도 그런 말 있다 그러고, 과거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 다 그런 겁니다. 결국은 다 하나로 귀결돼요. 어떻게 하든 돈을 버는 방법. 계속 이제 제가 스타로 예를 드는데, 스타로 상대편을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지에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놨어도 다크템플러 하나 가지고 상대편이 디텍터가 없으면은 그냥 적기지를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병력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도 핵폭탄 하나 맞으면 끝나는 겁니다. 뭐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게임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잘난 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30% 수익이 났네, 뭐 20% 수익이 났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불리고 있는 건가. 여기 게임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몇 프로 수익 났어. 나는 너보다 점수 7포인트 더 얻었지.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끼리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닌데, 가능하면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고 채찍질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경협주 얘기 계속 못하고 지금 자꾸 넘어가는데, 자, 이제 경협주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일진석재는 그냥 튀어버렸죠. 이런 종목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구간을 보시면 5일선도 위쪽에 있고요. 5일선, 심지어 5일선과 주가도 벌어져 있어요. 요런 자리 지금 들어가면 좀 불안합니다. 최대한 만약에 사더라도 5일선에 붙어서 사야겠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올랐다가 한번 조정받고 그러고 오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 받으려고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3,000원대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추세선 깨질 때, 그때 이제 어디까지 내려올 것이냐, 거기서 조정받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사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로 예를 들면요, 주가가 막 이렇게 오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오르고 있었는데, 만약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추세선을 그려놓고 이게 깨져요. 깨지면은 이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또 만들어질 거잖아요. 요게 돌파가 나올 때 이제 요런 데서 사면 된다는 건데, 지금 요거는 뭐 이렇게 갑자기 급등 가버린 거라서 차곡차곡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밑으로 쭉 이렇게 밀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강토건, 요거는 많이 안 올랐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3,000원대 그 정도까지. 이거 제가 약간 우회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 왜 남북경협주를 뜬금없이 설명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제가 경계가 모호하다고 했죠.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을 제가 답변하면 안 된대요. 근데 내가 혼자 자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한테 일방적인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남북 경협주 지금 물려있는 분들 중에서 이거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나 이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간접적으로 본인의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 내가 지금 약간 뭐랄까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정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렵다. 어쨌든 최대한 자본시장법, 대한민국의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면서 가겠습니다. 더구나 이게 유튜브에 동영상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불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종목 상담한 것도 다 지워야 되는 건가? 여튼 제가 지금은 조금 예민해요. 이제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채팅에 물음표가 붙으신 분들은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 정보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은 방어적으로 좀 할게요. 일단은 그냥 제가 얘기 중에 쭉 할게요. 양해를 좀 해주세요. 제 치사하게 구는 거 아닙니다. 이거 금감원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자, 남강토건은
오늘 이제 121선 부딪혀가지고 도로 내려왔는데 저점에서 거래량 이제 오늘 하루 터진 겁니다. 올라가려는 그런 자리 얘라는 거예요. 오늘 자리가 올라갔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받든지 가격 조정을 받든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바로 그냥 뭐 올라간다 그래도 121선에서는 한번 턱걸이 하고서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오늘 121선 맞고서 내려왔기 때문에 반대로는 61선 아니면 이제 이게 60과 120이니까 대략 중간에 101선 그 정도에 걸쳐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내일 그냥 바로 가버리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바로 가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분봉 보고 단타로 따라잡으면 돼요. 이게 개별 종목들 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추가 매수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종목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 나는 이 종목이 좋더라. 전에도 수익을 한번 만들어 줬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 또 사고 패고 또 사고 패고 그냥 그렇게 한 놈만 패는 전략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걸 막 거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사고 있는 것은 주가가 안 오르고 엉뚱한 것만 자꾸 움직이더라. 그걸 휘둘리시면 안 돼요. 내 것만 보면 됩니다. 자, 한창 이거는 지금 뭐 돌파 흐름이죠. 얘는 요거 돌파하면 또 얘도 남북경협에 또 엮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을 한 것은 여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조정도 3,200원대에서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올라오고 있고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졌어요. 많은 수급이 들어와 있다. 기관과 외국인은 별 관심 없지만 개인의 많은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3,200원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스윙으로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면 21선 손절이 맞을 것 같은데요. 단기로 보자면 여기죠. 단기로 보자면 11선으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최대한 3,500원에 붙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일 오전에 내가 만약에 단타를 친다 그러면 오늘 시가가 손절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라인 하나 딱 그려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일 시작했는데 막 그냥 여기서 막 이렇게 후루루루 막 가요. 그러면 뭐 한 4,200원, 4,300원 이런 데서 고민하시면 안 돼요. 너무 늦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봤는데 한 3,800원 요때쯤 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호가창을 보니까 호가창도 막 이렇게 막 한 주씩 들어오는 이런 단순 매매에 또 휘둘리지 마시고 체결 강도나 뭐 이런 것들 공부하셔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모르는 말 하지 마세요. 방송에서 이제 여러 번 설명드린 것들입니다. 이제 그런 걸 여러 가지 참고를 해봤을 때 이거 지금 오르겠는데? 아니면 그럴 오를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놨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들어가서 오늘 시가였었던 3,700원을 이탈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손절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내가 단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단타로만 거기서 이제 자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스윙 거래를 해보겠다 한 100만원 사고 밑에서 100만원 더 사보지 뭐 그런 거라면 3,500원 최대 3,200원까지 선 3개를 그리고 스타일에 따라서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창은 원래 저점에서부터 지금 피보나치 구간으로 보자면 3,500원 돌파가 사실 어려운 거였거든요. 근데 3,500원대까지 올려놓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고민을 막 해요. 이제 수급이 또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강할 것이냐, 매도세가 강할 것이냐, 그걸 계속 고민을 하다가 오늘 상승으로 확인이 된 그런 구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이 패턴들과는 상관없이 다시 여기서 N자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작 가격, 그걸 만들어 놨다? 만약에 그렇다면 올라가야 되는 건데,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 갑작스럽게 3,500원을 도로 내려와서 깬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살 거냐, 어디서 팔 거냐, 그 기준 정확히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였는데, DM즈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겠다, 이제 그 내용도 있었잖아요. 근데, 좀 불안한 게, 개성공단주들이 한편으로는 이 개성공단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들의 재무 상태가 그렇게 쏙 좋지를 못해요. 작년에 보면은 좋은 사람들이라든가 그리고 뭐 제형솔루텍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3자 배정 혹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내면서 자금 확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성공단이 재개되게 된다면
처음에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됐을 때 당시에 그거를 정부에서 보전해준 금액이 있어요. 이거 공장을 북한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정부의 입장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그때 천안함 때문에 개성공단이 중단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일종의 보험처럼 그러면 공장에서 두고 온 것에 대해서 요 정도는 보존해 주겠다 해가지고 준 돈들이 있어요. 이게 약간 좀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요거를 개성공단이 재개가 되게 된다, 그리고 그 기존 기업들이 다시 들어가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때 줬었던 보상금을 돌려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생겨요. 그러면 이거 일시적으로 그때 받은 돈이 사실 적진 않거든요. 그게 아마 몇십억에서 100억 단위, 그렇게, 몇십억 단위, 하여튼 그 정도 될 겁니다. 그거를 만약에 일시불로 내야 된다라고 하면 은행 차입을 받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CB나 BW 혹은 유증을 내야지만 그게 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개성공단이 뭐 이렇게 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서둘러서 이 관련 기업들이 자금 확충을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때 공장 만들어 놓은 게 뭐 어떤 가치가 있다고 그 돈을 다시 다 돌려내라고 하고, 공장을 그러면 다 언제 그걸 또 돈을 또 투입해가지고 다시 만들고 뭐 이런 불만 사항들이 또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성공단이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 기업의 이제 매출에 이제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성공만 한다면, 갑자기 이제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시작할 때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진통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예상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들 중에서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그 중에서 고르신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트들이 개성공단주들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제 저점에서 하락상각 만들면서, 아니, 상승상각 만들면서 거래량 받쳐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형태들 다 만들고 있거든요. 오늘 장중에 좋았었던 거는 JST나였어요. 사실 시작할 때는 오늘 이게 대장일 줄 알고 JST나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시작할 때는 얘가 제일 먼저 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딱 이제 6,200원 정도의 돌파 흐름을 예상을 했는데 6,200원 혹은 아예 그냥 121선 그 정도의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안전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밀리더라고요. 분봉을 보시면 일봉상에선 6,200원 이렇게 선을 딱 그려 놓으시고, 분봉에서 이제 이렇게 딱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오늘 이게 장중 흐름인데 이게 30분봉이네요. 5분봉이나 1분봉을 볼게요. 자, 1분봉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1분봉 요렇습니다. 장초반에 9시 정각에만 튀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받쳐가지고 올라가면서 시초가 종가죠. 1분봉 여기 정도를 넘어가는 요런 흐름이 이렇게 나와주면 이제 요런 데서 매수를 할 텐데, 요게 안 나오고 그냥 밀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패스를 했고요. 장중에도 요 라인을 지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니네요. 깨졌네요. 깨졌다가 다시 올라왔구나. 여튼 6,200원. 요거는 6,200원에서 6,300원 넘어가면 그때 해보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다른 것에 비해서 그나마 제이스티나나 신혼 그런 회사들이 좀 낫지 않나? 왜냐면 다른 회사들도 비슷하네요. 뭐 매출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특히 인디에프가 자본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줄어듭니다. 1,300억, 900억, 800억, 700억, 600억 이렇게 좀 줄고 있고요. 신원은 자본은 그대로고 매출도 그대로죠. JST나는 요것도 비슷한데 최근 3년간 좀 줄었습니다. 자본도 조금씩 줄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의 특징이에요. 특히 제형솔로텍 작년과 재작년 굉장히 힘들었죠. 자본 잠시 우려가 있었어요. 다행히 유상증자에 성공하면서 자본 총계를 끌어올려 놨습니다. 아슬아슬해요. 요런 종목들의 특징이, 저걸 잠깐 볼게요. 제형솔로텍에 이 회사가 조금
불안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때 전자공시를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제형솔루텍의 전자공시를 잠깐 보겠습니다.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좋아요. 분기보고서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감사인의 의견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 이런 것도 있지만 감사보고서 특기사항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칸이 있어요. 여기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을 써놨습니다. 계속 기업 가정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 요게 제가 2017년과 16년 상장 폐지됐었던 회사들을 다 뒤져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왔었던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그리고 상장 폐지로 가는 순서의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회사는 상장 폐지, 거래소는 그 기업을 상장 폐지시킬 때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이거는 이래서 상장 폐지가 되었어. 저거는 저래서 상장 폐지가 되었어. 여러 가지 사유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공통적인 이유는 하나로 정리됩니다. 이 기업이 계속 기업으로서 영업 활동할 수 있어? 이거예요. 이게 가능해? 예를 들면 그 함수를 하나 만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기업이 계속 기업 활동할 수 있어 라는 함수를 만들고 사건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대주주가 횡령을 했어요. 횡령을 해서 100억 정도의 자본을 유출시켰습니다. 자, 이러면 상장 폐지가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이 함수에 넣어보자고요. 이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서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왜냐면 이 기존에 있었던 이 대주주나 혹은 대표한테 횡령이 있었다. 그 돈 뺏으면 되거든요. 그 100억 원어치만큼을 환수받으면 됩니다. 사법 처리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기업으로서는 문제가 없죠. 이렇게 되면 상장 폐지가 안 가요.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기업이 이거 그 대기업 저희 대주주가 횡령해가지고 상장 폐지된 거 있는데 만약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대주주가 어차피 이 회사가 자본 잠식이 돼서 더 이상 사업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횡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본질적인 이유는 이 기업이 더 이상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대주주의 횡령 아니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문제점 제기 뭐 아니면 그 감사 보고서의 충분한 자료 불충분 뭐 아니면 뭐 대여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특히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를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이제 내가 주기로는 50억을 줬어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공장을 짓고 뭐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내가 보기엔 50억의 가치라고 해가지고 50억이라고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회계 처리를. 근데 그게 50억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아무것도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 공장 이런 컨테이너 같은 거 몇 개 지어놓고 이게 50억 원어치를 썼어 라고 했을 때 이걸 못 믿겠다는 겁니다. 회계 그 감사인이. 근데 결국 그거를 그럼 소명할 자료를 달라. 그거를 감정평가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 중국 기업에다가 투자를 한 그 금액만큼 증권을 발행해서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차용증을 끊어준 게 있나 언제까지 환수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가 이런 것들 그게 이제 확인되지 않으면 이제 상장 폐지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얘기를 굳이 이제 갑자기 상장 폐지 얘기로 이제 흘러갔는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작년에 위험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감사인이 바뀌었는데 3일 회계법인에서 이제 참회계법인으로 1분기부터 지금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분기보고서잖아요. 작년 사업보고서를 보면요. 잠깐만. 그치. 여기 사업보고서. 작년 사업보고서 12월 거를 보면은 살떨리게 써놨어요. 이거 더 하기 어려워. 라고 써놓은 거예요. 요렇게. 예. 이거 보시면 제형솔루텍이 딱 그 케이스입니다. 지금 작년 이걸 보시면 자본 총계가 156억이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52억이에요.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자본 잠식이죠. 2018년에 이제 적자가 한 번 더 발생되면 작년과 유사한 형태의 적자가 한 번 더 발생되면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 요거는 저기 개성공단과는 아니지만 개성공단과 유사한 형태네요. 지금 보시면 뭐 신원이나 인디에프랑 거의 차트가 똑같이 생겼죠. 예. 지금 요거 인디에프, 요거는 신원, 그리고 요거는 현대건설입니다. 예, 똑같이 생겼네요.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 예, 요것도 똑같이 생겼고요. 그리고 예, 남해화학, 요것도 비슷하네요. 한국석유, 그리고 남아토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더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들이, 그 대북 지원 사업들, 이런 농업 관련주들이, 예, 먼저 좀 움직였죠. 여전히, 굳이 따지자면, 이제 북한하고 잘 되면 더 좋은 회사, 잘 안 돼도 좋은 회사를 고르는 게 좋겠죠. 특히 이제 조비 같은 회사는 28,000원대가 지금 계속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윗꼬리를 달다가 28,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이런 이제 시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비나 경농 뭐 이런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경농은 윗꼬리를 한번 달았죠. 예, 요 앞에서 이제 그때 당신 요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요 날도 한 10%? 그 정도 지금 수익권이었을 텐데, 19,000원 넘어가면, 예, 거기에서, 예, 매수하시는 것이, 상세 내용이 밑에 써 있어요. 그거 한번 마저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또 그걸 알려주셨으니까 밑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써 있는데. 잠깐만요. 사업보고서도 한번 열어볼게요. 첨부로 달려있는 감사 보고서에, 감사 의견 실시 내용 한번 볼게요. 검토 의견, 이건 회계관리 제도고요. 주석, 여기 이제 주석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계속 기업, 네, 자본위험 관리, 네, 계속 기업으로서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략이, 당사의 전반적인 전략이 작년과 변동이 크게 없다. 그죠? 또 문구를 찾아, 불확실성 여기 있네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됐다. 근데 이러한 사항은 여기 써있네요. 순손실 7,256 100만원이 발생해서 보고기간에 당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3482 100만원만큼, 이거 뭐야,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300억이죠. 300억만큼을 더 많다. 예, 부채가 더 많다는 거죠. 이런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기업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안 되는 아니에요. 불확실성입니다. 어쨌든. 예. 이거 거래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예, 하지만 이런 것은 조심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언제, 갑자기, 그런 것들이, 심지어 이런 것이 안 써있고, 감사인에게, 이제, 합리적인 자료를 다 제공했고, 특이사항도 아무것도 없고, 깨끗한 회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대여금이 생기면서,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분기보고서엔 대여금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사업보고서에 대여금이 있는데 그 대여금이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로 돈을 이렇게 준 겁니다. 현금 흐름이 지나가요. 그러면 그런 케이스가 이제 작년에 상장 페이지에 실질심사 들어갔었던 크로바이텍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마음이 아프다. 자, 여튼 SOC 사업 관련주들, 다스코, 이거 지금 아직 못 올라왔네요. 다스코가 지금 못 올라왔네. 이거를 빠뜨릴 뻔했네. 오늘 방송에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네요. 다스코. 자, 다스코는 전에 남북 경협 관련주 설명드릴 때 짧게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2018년에 남북 경협으로 주가가 튄 거? 오케이. 그걸 알겠어. 그럼 거기까지 갔다 온 거? 오케이. 알겠어. 자, 이게 없었다고 쳐보자고요. 자, 이 일이 없었다. 남북 경협이라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는 원래 SOC를 계속해서 돈을 잘 벌던 회사예요. 즉, 요 안에서 박스권을 원래 만들던 회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 만들던 회사인데 주가가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경협이랑 상관없이도 잘 나가는 회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남북경협이 잘 돼서 SOC가 더 수주를 딸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생겼어? 라고 하면 전고점을 노려 들어가 볼 수 있겠죠. 만원대입니다. 얘는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를 하자면 60선 위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써놔야겠다. 잠깐만요. 저 좀 쓸게요. 나 맨날 이게 방송을 해놓고 제가 종목을 되게 잘 골라놓고 내가 못해요. 내가 써놔야겠다. 다스코. 최근에 계속 아난티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다스코를 놓치고 있었네. 다스코가 지금 뭐 저점에서의 수급은 거의 없습니다. 수급이 한번 들어올 거거든요. 들어온 다음에 매수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 7,100원 위로 시작하면 따라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다른 애들 다 있는 요게 없네요. 지금 새로운 수급이 하나 들어올 것 같고요. 자, 요거 보세요. 얘가 무엇이 문제인지. 돈 잘 벌어요. 꾸준하게. 이 다스코가 뭐 이 회사가 북한에 가가지고 뭔가 설치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거랑 상관없이도 꾸준하게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좋다는 거예요. 남북 경협주, 테마주 이런 게 아니라 원래 괜찮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런 회사들이 좋은 회사입니다. 스페코는 약간 반칙이에요. 이거는 빅텍이랑 같이 김정은 펀드로 불리던 회사인데 갑자기 경협주가 시작이 되니까 우리 도로 까는데 해가지고 남북 경협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방산과 경협의 양쪽 다 들어있어요. 박쥐입니다. 근데 이건 반칙이에요. 그래서 반칙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어디로 튈지 몰라. 만약에 미사일을 쐈어. 그럼 얘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이제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미사일을 쐈어. 작년엔, 그러니까 2017년에는 미사일 쏘면 와 빅텍 스페코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 미사일 나왔어. 그러면 이거 오를 거야, 내릴 거야. 경협으로는 악재, 방산으로는 호재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분위기가 좀 살벌하게 흘러간다. 그러면 그냥 빅텍으로 그 리스크 해지 하시고요. 스페코는 조금 애매합니다. 인지 컨트롤스. 이것도 지금 저점에서 수급이 지금 좀 받쳐가지고 올라오고 있네요. 요것도 다스코랑 좀 비슷하긴 한데 다스코가 조금 더 위에 있는 것이 아예 저점이에요. 요걸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거든요. 요거보다는 다스코가 좀 더 낫겠습니다. 그리고 양지사. 이거 뭐야? 이것도 써놔야겠다. 잠깐만요. 요거 이 종목은 제가 조금만 치사하게 할게요. 저희 그 VIP반에 설명해드렸던 롤케이크로 보시면은 타겟점이 딱 나올 겁니다. 최근에 저희 거래하고 있는 종목들과 유사해요. 요거는 60일선 손절 잡으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거의 몇 프로 안 나요. 60일선 손절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10,000원 정도 잡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롤케이크로 계산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한국전력이 누진세 때문에 이게 이제 연 3,000억 부담.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 강원도 산불 사건도 또 한전이 또 책임진다고 그러고. 이건 여기 지금 거래량 여기 좀비대가 있어요. 여기 좀비대. 단타로 하신다면 만약에 이제 한전에서 많이 고전을 겪으신 분이라면 지금 사서 한 28,000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타로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여기 좀비대에 부딪혀서 오르다 내리를 반복할 것 같아요. 요 앞에 이제 다른 흐름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느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지금 자리가 약간 요런 흐름이에요. 지금 여기 요런 흐름. 살짝 오르다가 내리다가 요걸 반복할 건데 이게 대략 한 2-3년 정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워낙에 또 시총도 큰 종목이라서 그래요. 그치 요런 거. 지금 자리가 여기 느낌이에요, 지금. 물론 이제 확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멘텀이 없어요. 한국전력 아직은 좀 약해요. 물려 계신 분들은 좀 힘드실 텐데 뭔가 좀 단기 거래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들을 좀 챙겨가지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녹십자는 좀 멀었어요. 예, 요건 좀 멀리 있으니까 요건 그냥 빼고요. EXT 요것도 괜찮네요. EXT도 괜찮은데 요거는 박스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4,500원 돌파 나오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부 토건. 토건들 많으니까, 예, 굳이 뭐, 정밀화학. 잠깐만, 롯데정밀화학이 왜 남북 경협이죠? 잠깐만 검색 좀 해볼게요. 저 이거 지금 금시초문이라. 롯데정밀화학이 남북 경협이라고요? 왜? 아, 북방 TF가 있어요? 개성공단?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옹호 발언에 롯데 정밀화학과 조비가 올랐었다라는 이력이 있네요. 뭔가 있나 보다. 철도? 화학인데? 아, 이제 이 회사를 잘 몰라서. 이 회사 무슨 회사지? 화학회사인데? 북방 TF 이건가? 잠깐만요. 좀 볼게요. 혹시 아십니까? 다 모르세요? 롯데가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를 아우르는 북방 TF를 구성했습니다. 이거 그냥 같이 보시죠. 요건가봐요. 남북 화해 분위기에 이어서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해제에 따른 뭐 선점을 하고 있다. 근데 롯데 화학이 하는 역할이 뭔데요? 대북 사업을 검토했다? 아, 호남석유 화학을 시작해서 롯데 정밀화학 대표이사를 거쳤고,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이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아니, 차트가 이뻐가지고. 아, 비료의 주 원료를 생산한대요? 아, 비료 회사구나. 그러면 이거는 조비랑 경롱이랑 같이 봐야겠네요. 그쪽보다 근데 차트가 조금 더 이쁜데. 요것도 관심 종목으로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얘는 거래 방식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요거는 채널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지금은 또 단기 고점이에요. 또 이렇게 보면 내려올 수 있어요. 5만원대까지. 지금은 별론데 만약에 근데 만에 하나 여기서 요렇게 톡 튀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폴대 하나 딱 세웁니다. 이렇게 이 길이가 대략 한 요 정도의 길이가 될 거예요. 요 정도. 요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대략 한 65,000원대까지 돌파 나오면 해보시고, 돌파 안 나온다면 차라리 내려서 5만원대에서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또 좀 별로네. 패스할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는 지금 사가지고 52,000원 깨지면 손절. 예, 52,000원 깨지면 손절이고 그냥 바로 슈팅 가야 됩니다. 6만원까지 못 가면 거기서 그냥 자르고. 그리고 회사가 또 매출이 나쁘지가 않네요. 연 매출이 1조가 넘습니다. 예, 종목이 좀 많죠? 그냥 이제 이게 공개 방송이다 보니까 또 유튜브로 올릴 거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종목 상담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단방향으로 종목을 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바뀐 게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이런 건데 이제 그게 좀 다들 잘 안 지켜져서 이제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라서 그 기존에 있는 종목 상담을 지워야 되는 건가, 이제 이것도 좀 상담을 해 나가면서 제가 좀 금감원 쪽 조사장님하고 좀 얘기를 좀 하면서 좀씩 개선돼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여러 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요것 때 보세요, 저것 때 보세요, 이제 이렇게 드리는 거고, 그걸 이제 조금 더 디테일을 잡아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유료방에서 하고, 그걸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을 유료방에서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지금 요거 사세요, 이렇게 이제 드리니까. 뭐 관심 종목으로 돼 있는 거는 그냥 구경하시고, 실제 리딩할 때 리딩으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냥 종목만 후루룩 봤는데 2시간 금방 가네요. 오늘 녹화 방송은
지금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그 파일은 지우고, 제가 아까 이제 녹화 시작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잘라가지고 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관심 종목들, 관심 종목 그 페이지 하나 만드셔가지고 쭉 넣어놓고, 예, 그 중에 내일 아침에 거래량 튀는 거, 혹은 하나만 딱 고르세요. 얼마 이상 넘어가면 거기서 한번 딱 사고, 얼마에서 자르겠다. 예, 그런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마칠게요.